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2번 문제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교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같이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항상 어디서 보라고 그랬습니까? 네? 항상 뒤에 어디에 5번부터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보겠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X여러분들 아까 비교해드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나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무 성립식이 다르다 그랬는데 그렇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3번 보니까 취득세 과세표시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번 두 세목 모두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예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거지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과세유체가 다르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죠. 구도가 과세유체고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요. 하여튼 이런 거 여러분들 면세점 규정은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있어요?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얘네들은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면세점이고 소액징수면제 규정이요. 여러분 둘 다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다릅니다. 그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소액징수면제는 산출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얘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부터 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미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그래서 6,000원 징수하는 거고 아까도 나왔지만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을 징수하고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 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과산세는 아까 정리해드렸고요. 취득세는 적용되지만 등록면허세는 없고 5번 정답. 6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요건을 충족한 별장과 고급택에 대한 각 세목별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별장과 고급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별장은 재산세 있음이 고일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급택만 대상이고 별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장 아니고.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네, 1번 틀렸습니다. 별장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3번 별장과 고급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그렇죠?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 별장은 4%. 4번 주택분 재산세 과세상에 별장을 포함한다. 그렇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4% 고일 적용한다는 것뿐이지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고요. 5번 별장과 고급택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지만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딱 관련한 내용들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지문 한 줄씩 얼마씩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6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요. 등록에는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다만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죠. 광어권, 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맞고요. 1번. 2번.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에, 등기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등록 당시, 등기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하고. 3번 등인록관수의 장은 등인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건 납부 부족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아까 이거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 나오고 주로 옳은 집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 나오는데 주로 옳은 집으로 나옵니다. 4번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나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비과세한다는 데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지자체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이거요. 그 소유자가 그 재산의 소유자, 체납자, 소유자가 납세무자고요.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자, 그러므로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과세합니다. 비과세 아니라 과세합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재산에 대한 체납자인데요. 이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걸 말소하는 등기에 대해서 체납자가 협조를 안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설정 등기는 권자고 말소 등기는 소유자,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애초에 전세권 이거 설정자는 누구예요? 채무자, 체납자, 이 재산 소유자잖아요. 얘가 설정자고. 그러니까 이 설정자, 얘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한 소유자, 얘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국가 등의 재산이므로 비과세하는 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 등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4번 집은 한번 예규 내용 알아둡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 맞고요. 그래서 6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6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5번 봅니다. 바로 담보물 추가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담보물 추가 등기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합니까? 예? 건당 6,000원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이에요. 그래서 건당 6,000원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건당 6,000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 일단 답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등록면허세에서 건수가 되는 거. 먼저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 또 무슨 변경 등기, 무슨 변경 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토지 합병이나 합필 등기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그 다음에 또 담보물 추가 등기요.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할 때 은행에서 담보를 추가를 요구할 때 이거 또 채권 금액으로 하면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것은 건수로 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것들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죠. 등록면허세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그래서 건당 6,000원.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반드시 이거 다 지역권, 요역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거 채권 금액이라는 거.
토지 지목 변경 등이 건당 6,000원. 변경 등이니까 정리해둡니다. 66번 문제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000분의 2고요. 6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리는데요. 66번 문제 보니까 1번 지문 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2번 동일한 등기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근데 면적별로 안 분했어요? 시가총액별로 안 분했어요? 시가총액별로. 2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2 이상 지자체에 해당할 때, 지자체에 해당할 때, 2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시면요.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서울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납세지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그 안분 계산할 때 면적별로 나눠 계산해요? 시가표준액별로 나눠요? 시가표준액별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요.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그게 뭐 서울특별시 강동구하고 경기도 하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강동구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하남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그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그게 만약에 하남시 등기소면 그 등기소, 즉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경기도의 등록면허세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랑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3번 지문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4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또 나왔네 이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거. 신고우제. 제목 신고우제죠?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까처럼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5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유일하게 이거 기간이 있죠.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액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기간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나오면 꼭 항상 기억할 거. 여러분 며칠? 60일, 30일 아닙니다. 60일. 여기서는 없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나오면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중과세액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제외하는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67번 문제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며 가산세가 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세 정되지 않습니다. 가산금만 정되고요. 2번 주택의 주택은 소유자별 합산해서 당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속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4단계 초과준세를 정해서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일단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 틀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이고, 또 틀린 게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구분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이거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요.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소유자를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아까 그랬죠? 네,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요. 2번 정답입니다. 2번 두 군데가 틀렸고요. 3번 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합니다. 이거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장례치고서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러면서 막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예요. 근데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 이런 거는 사업용 토지죠. 네,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공지 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요. 등록면세, 재산세. 취득세만 중과기준세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정리해 두시고 계속해서 봅니다. 4번 공시가격이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은 다르다.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3억이든 뭐든 건축물의 세부담상한은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근데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서민들 관계에 대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그래서 공시가격 각각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은 무조건 150%, 주택은 105%입니다. 3억 원 이하일 때. 다릅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 아까 봤지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럼 틀려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호제국을 하나는 지자체에게 신고해줘야 됩니다.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데 재산세에서 이거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대상을 고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뭘 고르라는 얘기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 아는지 묻는 문제죠?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에서 토지세율 구조는 재산세에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초과 누진세율 대상 토지를 고르라니까 뭘 고르라는 거예요? 종로별로.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는 거니까 뭐예요? 분비. 분리대상 토지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属토지는 토지용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로 누진세율이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2%에도 미달하는 건축물 속 토지로서 바닥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이잖아요. 이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대리 잡종지에다가 뭐 조립식으로 건물 세워놓고 이게 건물 상가니까 이건 다 상가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런 저격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을 제한 토지는 종합합산이에요. 별도니까 뭐예요? 별로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군지역에 소지하는 경작에 사용하는 일반 법인 소유 농지. 자, 여러분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종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종농, 매사농.
종농 매사농의 경우만 법인 및 단체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됩니다.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일반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회사 다니는 직장들은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같은 회사잖아요.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 적합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음성꽃 동네, 자가 소비형이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종농, 매사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이것만 뭐라고요?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중에서. 이건 일반 법인이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종로 누진세율이고요. 시지역에 공업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공장 위치면적 보는데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있을 곳에 있죠? 공장 유치지역 같은데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됩니까? 분리대상 토지니까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0.2%, 빵 2%, 0.2% 분리입니다. 빵 2%. 자, 정답은 4번이네요. 네. 5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볼 거 없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거 없이 뭐가 됩니까? 종합.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볼 거 없이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이니까 뭐예요? 종루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분리대상 토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분비. 얘는 비례세율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류별로 누진세율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69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토지 또 나왔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또 고르는 문제 나왔네요. 철거 멸실된, 여기 보세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토는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이거 뭐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환경지구안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공익목적 임야니까 뭐예요? 분리과세하고. 공원제한 보존지구안의 임야는 비과세. 환경지구안의 임야는 뭐? 분리과세. 아까도 나왔잖아요.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적 안에 개발지향구역 및 녹지적 안에 있는 목장용지로서 목장 위치 면적 보는데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거 없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예요? 종합.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종합이고.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종농, 매사, 농에서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예? 한 개. 요거 답은 한 개만 종합입니다, 여러분. 답은 한 개만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답이고 70번 문제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주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별장은 제외하고. 2번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지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수강생분은 이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무조건 다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는 아닌데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원칙,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 법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만 3번 개인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맞고요. 올해 주택은 법인과 개인을 구별한다는 거 종부세. 신탁법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에 수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을 본다. 아까 재산세도 그러더니, 자, 우리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위탁자입니다. 위탁자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하여튼 신탁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세요. 5번 지문 세트로 올해 위탁자로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바뀌면서 역시 올해
또 종부세도 재산세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자 내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똑같이 나와요. 토지도 똑같아요. 신탁 토지다. 자, 역시 똑같이 수탁자가 신탁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물납과 분할납부 아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세목별로 비교해서 다 봤고, 그 다음에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는 좀 더 자세히 한번 봐야죠. 1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거? 그렇지 여러분.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틀렸습니다. 해당 지자체 이거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관할 내 부동산이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국내에 소지하는 이게 틀렸어요. 국내에 소지하는 여기가 틀린 거예요. 국내에 소지하는 아니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물납 요건이요. 다시 보세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요건 꼭 기억해야죠. 재산세 물납,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요. 다른 데 있는 건 안 돼요. 또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요건 네 가지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봅니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그 납부기한 며칠이요?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데 물납은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 4번 봅니다. 물납하는 재산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바꾼 적이 있고요.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산세 물납 평가할 때요.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격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 수용이나 공매 등이 있으면 그래서 시가로 보는 가격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봐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로 보는 가격이 이 기간 동안에 둘 이상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재산세 과세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 물납하는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데 다만 요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액,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이나 또 공매 경매는 공매 경락가액 또는 수용의 경우 보상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격이 2개 이상일 때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런 겁니다.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좀 깊은 내용인데 시행규칙 내용인데 과세 기준 6월 1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격이 2개 이상일 때는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고요.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다음 자료에 의하는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금을 오른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 연면적 1000, 부속 토지 전체 면적이 3000, 건물의 시가 순액이 2억, 도시의 시가 순액이 120억 원이요. 도시 지역의 상업 쪽에 소지한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 가격이 나오고 토지 가격이 나오면 부속 토지 가격이 나오면 눈치를 채야 돼요. 뭘 눈치채야 되냐면
건축물의 시가 순익이 부속 토지 시가 순익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런 저격 건축물 없는 토지를 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은 지금 얼마예요? 200. 전체 토지가 얼마예요? 3,000. 근데 보세요. 이 건축물의 시가 순익이 지금 얼마라고요? 2억. 이 토지 시가 순익이 얼마예요? 토지가 120억 원이요. 120억 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 순익이 부속 토지 시가 순익의 2% 따져봐요. 2%. 그러면 120억의 2%면 얼마입니까? 120억 2%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2억 4천이죠? 2억 4천이요.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 순익이 부속 토지 시가 순익의 2%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 그래서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요? 종합. 그러니까 전체 3천에서 요거 200을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자, 그래서 요 정답은요, 여러분 5번이 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1번 질문 볼게요.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의 2% 미만에 해당하므로 3,000제곱미터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아니에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전체 3,000에서 바닥 면적은 별도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2,8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지역별 종비를 적용해서 계산한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토지, 대상 토지다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만약에 여길 보세요.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 순익이 4억이었다고 할게요. 건축물의 시가 순익이 부속 토지 시가 순익 2%, 2억 4천보다 만약에 이게 더 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종비를 곱해서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종비율이 3배, 공업지역 4배. 여기는 상업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종비를 곱한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전체 3,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 2,400제곱미터는 종합합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건축물의 시가순익이 부속토지 시가순익이 2%가 크면 원래 그렇게 하고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종비를 곱한 면적 별도, 초과 면적 종합.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건축물의 시가순익이 부속 시가순익이 2%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건축물 가격이라고 토지 가격이 나온 거는 이걸 구하라는 걸 눈치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73번 문제로 갑니다. 거주자 갑이 눈을 못 뜨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이거 자 73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비교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두 세목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가 확정된다. 그렇죠? 원칙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 종부세는 원칙 정부과세 똑같습니다. 원칙 결정하는 때 둘 다 확정됩니다. 원칙. 2번 도시지역 안의 개발지역구역에서 개인이 수여하는 자격농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 토지용 구분을 한 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지역 내 개발장 구역에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만 보는데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 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토지용 구분해서 분리 대상이니까 아니고.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모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아유, 누가 속을 줄 알고 자. 그죠? 토지부는 재산세는 이렇게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인데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이요. 그래서 13번,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4번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거주자일 때 어디입니까? 주소지입니다. 거주자일 때 주소지고요. 근데
국세에서 종부세 비고조사일 때 종부세는 납세지가 비고조사일 때 비고조사일 때 종부세는 그 저기로 가는 경우도 있죠. 비고자가 만약에 국내 원천 사업장이 없고 사업장도 없는데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고 그러면 그 재산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고자일 때는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하고요. 5번입니다. 과세표준금액 계산할 때 모두 공정시장가액표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율이 몇 프로? 60%. 주택은 몇 프로? 아유, 말이 헛나갔다. 70%.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95%입니다.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95%. 공정시장가율 둘 다 적용합니다. 과통결정 시에. 73번, 3번 정답이고요. 74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납세무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시가격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인 주택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고자와 배우자. 종부세는 각각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6억 초과해야죠.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납세무자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70억 원이 상가부속 토지 기준면적이네. 그러면 토지나면 토지 좀 구분해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상가부속 토지가 기준면적이니까 별도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 공시가합한금액 얼마? 80억을 초과해야 돼요. 80억을. 그래서 80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어요. 3번 공시가격 6억 원인 도시지역의 녹지역에 소재하는 자격 농지를 수여하는 개인. 이거 농지는 일설구에 있는 거죠? 농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 분리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공시가격이 90억 원인 영업용 건물 수여하고 있는 단체. 여러분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악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5번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을 수여하고 있는 법인.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주택부는. 그랬잖아요. 토지는 똑같아요. 별도는 80억 초과해야 돼. 법인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해야 돼요. 토지는. 근데 법인도. 근데 주택부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74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주택부는 납세무자가 된다. 7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1세대 1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부견별 공제는 몇 프로 범위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돼? 80% 범위내 중복공제 허용되고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종부세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 이상 소유할 때는 1, 2, 6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개인 소유라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 소유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개인 소유라고 해놓고요. 저기다 써놓으세요. 개인 소유일 때 개인이 소유하는데 개인 소유할 때요. 3주택 개인 소유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 2, 6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법인은 3주택이면 법인은 6% 비례세율이 정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 소유란 말을 꼭 껴넣으세요. 개인 소유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개인 소유란 말을 앞에다 껴넣으세요. 개인 소유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해서 1, 2, 6 단계 초과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얼마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50%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1세대주택자 세액공제, 부견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렇게 50% 공제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주택자 부견별 공제 50% 공제입니다. 몇 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0% 공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하는 경과날로부터 요거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종부세 납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됩니까?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농특세가 20%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없나? 예?
아이고, 이거 70으로 돼 있네? 아, 이거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자, 1번 질문은, 아니, 그 인강수강생분들은 제가 다 수정해서 올려놓을 건데, 어떡하네? 요거 수정이 안 돼서 자료를 받은 분은 80% 고쳐야 되겠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걸 고쳐야 되냐면, 정답은 2번으로 고쳐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2번으로. 자, 그러니까 2번인데 요거 70을 몇 프로로? 80%로 고쳐. 80% 고쳐놓고 2번을 정답으로 해요. 80% 고쳐놓고 2번을 정답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아, 이거 미치겠네, 오늘. 자, 75번 문제 2번 정답. 70%를 80%로 저렇게 고쳐놓고, 인강수강생분들 80% 고쳐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에 거술 등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여러분, 거주자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그죠? 주소 있으면 거주자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뭐라고 해? 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주소 없더라도 거소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그런 얘기라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을 보시면 비고자는 국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예? 비고자, 마돈나가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소득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거주자의 경우에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로 하며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모두가 연대납세를 진다 그랬는데 없어요. 연대납세는 없고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를 줍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줍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줘요.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금을 줘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납부함을 지는 거지 연대 납세는 없습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4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른데 아니에요.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사망한 날까지요. 고자가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틀렸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납부함을 줘요. 피상속인의 세금을. 근데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왜 합산해서 계산해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구분하여.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구분하여. 예? 아셨죠?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지 따로따로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뿐이지 계산은 따로따로 합니다.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자, 76번 1번 정답이고 77번 문제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조정상지역 공굴 이후에 계약하고 취득했음 그랬습니다. 1번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상지역 공굴 이후에 취득했다는 것은 1세대 1대 비과세에서는 항상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자, 박스 안에 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고가주택 제외하고 1세대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은 비과세 적용하지 않으니까 고가주택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2년 이상 보여야 하고 그 보기한 중에 이게 조정상지역 공굴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몇 년 거주?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비고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로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거주인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 물론 이제 요거 제가 단서를 요걸 밑으로 빼서 그런 거지. 원래 비거저 거저로 되는 요 내용은 원래는 요 앞쪽에 있는, 여기에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뒤로 뺀 것 뿐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어떻든 간에 비거저가 거저로 전환되는 것도 조정상 지역이면 거주는 몇 년 해야 돼? 3년 이상 보유주 기간 중에 거주는 2년 무조건 해야 돼요.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공부를 2위 취득한 주택 일반적으로 2년 보유해야 되는데 몇 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 비거저가 거저로 전환될 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몇 년 보유? 3년 보유해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조정상 지역 공고를 2위 취득한 주택이니까 거주 기간 떠올려야죠. 몇 년 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 정답은 여기에 2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2번 정답입니다. 78번 문제 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지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실거래가로요. 기준시가 아니고요. 일기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우리 임대소득에서 이거 종합문제입니다. 지금 고가주택과 관련한 종합문제인데 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다만 이 경우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그렇죠? 네. 3번 봅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금 충족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다. 그럴 때 4번이요. 1세대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고가주택을 1년 거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책의 80%를 장기 보유 통지로 공제한다. 아까 나왔었어요. 아파트 전반부에. 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세 과세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통제는 80%를 양도책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보유기간별로, 그죠? 보유연수의 4%씩 또 거주기간별로 거주연수의 4%씩 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거주했습니다. 1년 거주하면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지 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확대 적용 받는 거지. 1년 거주하면 애초에 확대 적용 받을 수 없어요. 80% 확대 못 받고 일반적인 공제만 받아요. 만약에 2년 거주를 최소한 2년 거주해서 여기선 80% 받으려니까 몇 년 거주했어야 돼? 10년을 거주했어야 돼요. 1년 안 되고 10년 거주했어야 되고 최소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년은 거주해야지 확대 적용을 받아요. 자, 그래서 1년만 거주에 따르면 이건 보유기간별 일반적인 공제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보유연수 2%씩 10년 보유했으니까 20%만 공제받아요. 장특공제, 일반적인 공제만 받아요. 2년 거주는 최소한 해야 돼요. 이거 확대 적용 받으려면 최소한 몇 년 거주?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에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봅니다. 계속이어서 보시면 79번 보겠습니다. 79번 1세대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참 5번 지문 안 읽었구나. 5번 지문 78번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요.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똑같이 양도소득금액 계산한다. 이 말은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안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율이나 기본공제는 똑같지만 고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이 똑같은데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고가주택과 그 말은 양도 차익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안분 계산하자 고가주택이 그런데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통제 계산은 안분 계산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그 의미도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기본공제나 세율은 똑같아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 계산, 안분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문제. 자, 1번 지문 봅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통산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통산해요. 그래서
상속계 실전에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같이 거주하고 부유했던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해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남편이 죽고 부인이 같은 동일 세대원인 부인이 상속받잖아요. 그럼 남편과 부인이 같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부유했던 기간도 통산해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했던 기간 있잖아요. 그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해요. 자, 만약에 피상속인이 1년 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일 세대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거주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몇 년 보유? 2년 보유. 이렇게 계산해요. 이런 겁니다. 통산하고요. 통산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2번입니다. 1세대일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양도주택 중 실거래가의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틀렸습니다. 아니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양도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2번 틀렸고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70세의 아버지를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층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이거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10년 내 양도하는 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10년이어야 되고요. 4번 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하는 기산한다. 이거 올해 2021년 개정세법이죠. 다주택자 양도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그래서 모두 주택을 처분하게 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보유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그 날부터 2년 보유하는 기산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있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노부모 동거부양 1주택 등 이렇게 우리가 1세대 2주택 특례, 그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요거 알아둡니다. 자, 아니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가 아니라 그 주택 원래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옳습니다. 4번 정답. 2021년 개정세법 알아두시고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1주택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한 기산. 5번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1인에게 양도할 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요. 각각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전체 가격이 실거래가 초과하는지도 따집니다. 아셨죠? 이제 한 타임만 더 하면 끝나. 이제 진짜로 한 타임만, 한 시간만, 예? 한 타임만 하면 끝나. 원래는 이게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20문제가 남았네. 한 타임만 하면 한 타임은 여기 마지막은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설명한 게 있으니까 한 타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쉬고 오시면 7시 정도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7시 정도 때는. 예. 자, 잠깐 쉬겠습니다.